지금 보고 계신 건 1862년 러시아 노브고라드에 세워진 러시아 천주년 기념상입니다. 1862년의 천주년을 기념했다는 건 러시아 역사의 시작이 862년부터였다는 건데요. 현재 동유럽과 북아시아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소유한 러시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주제가 바로 러시아 역사의 시작, 키예프 루시입니다. 러시아 역사의 시작은 노르만 기원설이 유력합니다. 북방의 노르만인이 러시아 땅에 온 게 시작이었죠. 당시 지속된 내분으로 정상적인 통치가 어려웠던 슬라브 민족은 대신해서 공국을 다스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만 공우들은 이러한 슬라브 민족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릭이 자신의 친위대를 이끌고 노브고라드에 도착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슬라브 민족을 통치한 왕조를 류릭 왕조라고 하며 류릭 왕조 시기에 러시아 최초의 국가로 알려진 키예프 루시가 건국됩니다. 이때가 862년이죠. 그래서 862년이 러시아 역사의 원년이 된 것입니다. 이후 실질적으로 키예프 루시의 기반을 잡은 사람은 류릭의 아들 스비아토슬라프입니다. 즉 이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서 어머니 올가의 섭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62년 스비아토슬라프는 직접적인 통치를 시작하며 동슬라브족을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스비아트슬라프 사후 그의 세 아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980년 막내인 블라디미르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블라디미르는 러시아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토 확장이 있습니다. 폴란드로부터 갈리치아 지역을 되찾았고 리투아니아를 몰아내고 발트 해연안에 러시아의 진출로를 확보하기도 했죠. 두 번째로는 비잔틴 정교회를 수용한 일입니다. 988년 블라디미르는 비잔틴 정교회를 수용합니다. 당시 여러 공우들의 영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종교가 아니고 하필 정교회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적으로 통치에 가장 유리한 종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교회는 교권과 속권의 병존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교회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비잔틴 정교회의 사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전도에 나섰던 점도 크게 작용했죠. 비잔틴 정교회를 수용한 이 선택은 러시아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정교회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민족 고유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성격의 러시아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죠. 정교회가 들어온 후 다종교였던 러시아를 단일 종교로 통일했지만 서구와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속 권력이 약화되었을 때 세속 권력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고 종교 권력이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분명한 건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사후에는 야로슬라프가 권력을 잡아 대공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야로슬라프는 키예프 루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세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국경 기병 수비대를 조직했습니다. 러시아 변경 주위에 살고 있던 유목 민족에게 특혜를 주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죠. 이를 통해 키예프 루시를 대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의 왕가들과 혈족 관계를 맺었습니다. 야로슬라프 본인은 스웨덴 왕의 딸과 결혼했고 자신의 딸들은 프랑스나 독일 등의 유럽의 훌륭한 왕가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군주들과 동맹 관계를 만들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러시아 최초의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전은 슬라브 관습법에 비잔틴의 법을 가미하여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의 모든 법전의 기초 자료로 쓰일 만큼 키예프 루시의 최고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로슬라프 시기 이후 형제 간의 권력 투쟁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키예프 루시는 넷으로 분열되었죠. 넷으로 분열된 공국들은 주변 시족 집단과 동맹 관계를 맺은 후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키예프 루시의 국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결국 몽골군의 침입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키예프 루시가 몰락한 여러 이유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예프 루시의 세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상속과 형제 상속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문제로 인한 내부 분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무역의 중심지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키예프 루시의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무역이 발달해서
서유럽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었던 키예프 루시였기 때문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는 계속된 외부 세력의 침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만족의 침입에 이어 결국 몽골군에 의해 몰락했기 때문이죠. 키예프 루시는 류릭 왕조를 시작으로 류릭 가문의 지배자들이 다스리는 여러 공국들의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에 비해 굉장히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좌우보다는 위아래로 긴 형태의 국가였죠. 그리고 공우는 공국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각 공국들마다 공우가 거주하는 도시가 정치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죠. 키예프 루시의 주된 산업은 농업과 교역이었습니다. 비옥한 초원지대를 활용해 농업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었죠. 그리고 볼가강과 돈강을 활용해 주로 육로보다는 수로를 통한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된 수출품으로는 모피와 꿀이 있었죠. 그리고 비잔틴과 동양에서는 주로 사치품을 수입했습니다. 비잔틴에서는 포도주, 비단, 그리고 장식품을, 동양에서는 향신료와 보석 등을 주로 수입했죠. 교환수단으로는 은화가 사용되었고 교역이 활성화되며 상인층이 새롭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활발한 농업과 교역을 통해 경제가 발전했지만 이로 인해 계층 분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각 공국의 최고 통치자인 공우를 중심으로 지방 귀족층이자 공우의 신하인 드루지나 계층이 있었고 농업에 종사하며 공우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농민 계층, 그리고 그 밑에 농노와 노예 계층이 생기게 되었죠. 참고로 수도사와 사제, 그리고 수녀 등 종교인 특수 집단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몽골군의 침입으로 인해 키예프 루시는 몰락했습니다. 몽골의 지배를 받으며 러시아 역사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